덴버 국제공항에 긴급 착륙한 여객기 엔진에서 화재가 발생해 승객들이 급히 대피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승객들은 비행기 날개 위로 대피하며 공포에 떨었습니다. 텍사스주에서 허리케인급의 먼지 폭풍이 불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0까지 떨어지면서 수십 건의 추돌 사고가 보고됐습니다. 경찰이 동부와 서부 지역에서 운영되던 한인 성매매업소의 고객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명단엔 한인과 여러 아시안 고객이 포함됐습니다. 오늘 뉴욕 출근 시간대에 지하철 서핑을 하던 10대 남학생이 추락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올해 보고된 미국 내 홍역 감염 사례가 지난해 전체 발병 건수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ongratulations.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250만 불, 교통사고 1,250만 불 보상. 사상 최고의 보상금으로 다시 한번 실력을 입증했습니다. 리차드 호프만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큰 보상금은 꿈도 못 꿨죠.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히 도와주시는 모습에 모두 감동받았어요. 1,250만 불이라니 아직도 믿기지가 않네요. Trust in me to win for you.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4일 첫 소식입니다. 덴버 국제공항에서 아메리칸 항공 여객기가 긴급 착륙 후 엔진에 화재가 발생하면서 승객들이 공포에 떨며 대피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일부 승객들은 비행기 날개 위로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활주로 한가운데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창밖으로 불길을 확인한 승객들은 급히 대피하기 시작합니다. Probably like 10, 20 minutes into the flight, they announced that they're going to have to land the plane in Denver because they noticed that there was a lot of vibration. 어제 저녁 덴버 국제공항에 착륙한 아메리칸 항공 여객기에 불이 나 승객들이 긴급 대피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연방항공청에 따르면 해당 여객기는 비행 중 승무원이 엔진의 진동을 감지해 다시 공항으로 돌아갔고 착륙 직후 엔진에 불이 붙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체에서 솟구치는 화염을 본 승객들은 큰 공포에 휩싸이며 패닉 상태로 빠졌고 비상 슬라이드와 기체 날개를 통해 급히 대피했습니다. We landed and it was fine. Everything was fine. But then the minute we landed, it was like smoke started filling the cabin and people started kind of screaming and pushing and jumping up and yelling. And there were people saying, don't push, don't push. 사고기엔 승무원을 포함해 178명의 탑승객이 있었지만 대피 과정에서 경미한 부상을 입은 12명을 제외하고 모두 무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메리칸 항공 측은 성명을 통해 여객기가 공항 게이트에 주차하던 중 엔진에 문제가 생겼다면서 모든 승객의 안전을 확인하고 화재도 진압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에서 항공기 참사가 잇따르고 또다시 아찔한 상황이 발생하면서 항공 안전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There have been events that have been closely linked together in time, but we've got 45,000 flights operating every day in this country, and most everyone gets on the ground without any type of problem at all. 아메리칸 항공은 지난 2023년에도 마이애미를 출발한 여객기의 엔진에 불이 나 비상 착륙한 바 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한편 오늘 오전 오하이오주에서는 운행 중이던 헬리콥터가 추락해 조종사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하이오주 포티지 카운티 당국은 모가도어 저수지 상공을 비행 중이던 헬리콥터가 고압 전선과 충돌하면서 저수지로 추락해 조종사인 52세 남성 앤서니 존스가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는 저수지의 약 7m 수심에서 헬리콥터와 조종사의 시신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헬리콥터 추락 사고가 발생한 이후 노스캐롤라이나주 피트 그린빌 공항에서도 경비행기가 이륙 직후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해 탑승객 2명이 숨졌습니다. Heck, it could have even been me. And it just makes me not want to ever get on a plane. 현재 연방교통안전위원회와 연방항공청은 두 사고에 대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한국에서는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건과 관련한 국과수의 감정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보조 배터리 발화가 유력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불이 처음 시작된 지점에서 시커멓게 탄 보조 배터리가 발견됐습니다. 유태경 기자입니다. 불타는 여객기에서 176명이 급하게 탈출했던 에어부산 화재 사고.
당시 수화물 선반에서 최초로 불꽃이 새어나오는 모습이 포착됐는데 해당 선반 안에 있던 보조 배터리가 유력한 화재 원인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 여객기 좌측 30여 위 선반에서 최초로 불이 시작됐고 인근 바닥에선 시커멓게 타버린 보조 배터리가 발견됐습니다. 보조 배터리의 가능성이 가장 높고 다른 거에서는 그 특이점을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저희도 받아가지고 보조 배터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국과수는 보조 배터리 잔해에서 녹아내린 흔적이 확인됐다면서 배터리 내부 합선이 발생해 불이 났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배터리가 아닌 항공기 내부 시설 등 다른 곳에서 불이 시작됐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보조 배터리 훼손 정도가 심해 구체적인 발화 이유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로선 배터리 소유자나 제조사 확인이 안 돼 책임 소재를 가리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보조 배터리에서 원인이라 하거든요. 그러면 죄가 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국과수와 똑같이 결론이 나오면 지금 단계에서 그냥 수사 종결입니다. 사고조사위는 화재 당시 에어부산 측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MBC 뉴스 유태경입니다. 텍사스주에서 허리케인급의 먼지 폭풍이 일면서 각종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텍사스주 교통국에 따르면 오늘 아마릴로와 펜핸들 지역에서 최대 시속 80마일에 달하는 강풍이 불면서 먼지 폭풍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가시거리가 400m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아마릴로 지역의 가시거리는 0까지 떨어지면서 트랙터 전복 사고 등 20건 이상의 교통사고가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국은 일부 지역에서는 산불이 발생해 대피가 진행 중이며 335번과 287번 등 여러 고속도로가 폐쇄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현재 강한 바람과 건조한 기후 등으로 텍사스와 뉴멕시코, 오클라호마주 지역의 주민들에게는 먼지 폭풍과 극도로 높은 수준의 산불 위협이 경고됐습니다. 미 동부와 서부 지역에서 한인 조직이 고위 인사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다 적발된 가운데 고객 리스트가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캠브리지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2023년 매사추세츠주와 버지니아주에서 성매매 업소 사건과 관련해 당시 업소를 이용한 12명의 고객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고객 명단에는 보스턴 지역에서 방사선 전문이었던 한인 제이슨 한 씨를 포함해 여러 아시안 고객들이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성관계에 대한 대가로 기부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고객들이 시간당 $350에서 최대 $600 사이의 돈을 지불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앞으로 두 차례의 심리에 걸쳐 16명의 추가 고객 명단이 공개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3년 매사추세츠주에 거주하는 41살 한 리 씨와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68살 제임스 리 씨 그리고 30살 이준명 씨가 고위 인사들을 상대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체포된 바 있습니다. 뉴욕에서 출근 시간대에 달리는 지하철 위에 올라타는 이른바 지하철 서핑을 하던 10대 남학생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뉴욕 경찰국에 따르면 오늘 오전 8시 15분쯤 퀸즈 지역의 11번가 역에서 7번 열차 위에 올라탔던 13살 남학생이 선로로 추락했습니다. 사고 직후 남학생은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현재 중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해 지하철 서핑으로 체포된 건수는 229건으로 전년 대비 69.6% 증가했으며 체포자 평균 연령은 14살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올해가 시작된 지 불과 3개월 만에 미국 내 홍역 감염 사례가 지난해 전체 발생 건수를 넘어섰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올해 첫 3개월 동안 미국에서 홍역 확진 사례는 308건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2024년 한 해 동안 보고된 285건을 초과한 수치입니다. 특히 텍사스주에서는 259건, 뉴멕시코에서는 35건의 확진 사례가 보고됐으며 감염자의 대부분이 백신을 맞지 않았거나 접종 여부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텍사스에서는 미접종 어린이가 홍역에 감염돼 숨졌으며 뉴멕시코에서도 감염된 미접종 성인이 사후 검사에서
홍역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건당국은 홍역이 전염성이 매우 높은 질병이라며 백신 접종을 강력히 권고했고 특히 홍역 확산 지역에서는 생후 6개월 이상 영아도 조기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엔과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지난해 유럽과 중앙아시아에서 12만 7천 건 이상의 홍역 사례가 보고됐으며 이는 199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판매되는 커피 크리머 브랜드 딜라이트의 일부 제품에서 조기 부패 우려가 제기돼 리콜 조치됐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는 미국 31개 주에서 판매된 딜라이트의 일부 커피 크리머에서 부패 가능성이 제기되고 이로 인한 질병 사례가 보고됐다면서 미 전역에서 7만 5천여 병을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대상은 인터내셔널 딜라이트 시나몬 롤과 헤이즐넛 크리머 32온스 제품으로 사용기한이 각각 2025년 7월 2일과 7월 3일로 표시된 제품입니다. 딜라이트 측은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제품 구매처에서 환불이나 교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스타벅스에서 커피가 쏟아져 심각한 화상을 입은 고객에게 법원이 스타벅스에게 $5천만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배달기사인 마이클 가르시아는 지난 2020년 LA의 한 스타벅스 매장 드라이브스루에서 커피를 받던 중 용기에서 음료가 흘러 넘쳐 중요 부위에 쏟아져 심각한 화상과 신경 손상을 입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가르시아의 변호인은 당시 스타벅스의 직원이 음료의 뚜껑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아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고 오늘 열린 재판에서 캘리포니아 배심원단은 스타벅스의 과실을 인정하고 $5천만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스타벅스 측은 해당 사건에 대한 책임이 스타벅스에 있다는 결정에 동의할 수 없으며 배상금 역시 과도하다며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금값이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3,000를 돌파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동부시간 기준 오늘 오전 6시쯤 금 현물 가격이 $3,004까지 상승해 현물 기준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3,000 선을 넘어섰습니다. 앞서 4월 만기 금 선물 가격도 어제 오후 처음으로 온스당 $3,000를 돌파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2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와 생산자 물가가 시장 예상치를 밑돌면서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진 점도 금값 상승을 부추긴 것으로 풀이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올해 금값 전망 기본 시나리오를 $3,100로 제시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불확실성이 커질 경우 최대 $3,300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지칭하는 발언을 또 내놨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 핵 파워가 분명하다고 말한 건데요. 평창 올림픽이 성공한 건 자신 덕분이었다면서 집권 1기 때처럼 다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관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도 했습니다. 박윤수 특파원입니다. 백악관에서 있었던 나토 사무총장과의 회담. 핵무기 감축에 대해 얘기하던 중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 언급합니다. Kim Jong-un has a lot of nuclear weapons, by the way, a lot. 북한과 관계 개선에 나서겠냐는 이어진 기자 물음에는 질문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럴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Well, I would. I had a great relationship with Kim Jong-un, North Korea. 그러면서 평창 올림픽의 성공을 언급했습니다. 핵을 가진 북한 바로 아래 지역에서 열린 올림픽에 아무도 가고 싶어하지 않았지만 자신이 북한과 대화를 시작한 덕분에 올림픽이 성공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And not only did the Olympics become successful, but North Korea participated in the Olympics. It was an amazing thing.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장녀 이방카를 평창에 보내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나섰고 그때의 접촉은 이후 역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졌습니다. We went to Singapore, we met. We went to Vietnam, we met. We got along really good. We had a very good relationship.
비록 베트남 하노이에서 합의에 이르진 못했지만 트럼프는 당시의 회담을 집권 일기의 대단한 성공이라고 회상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김정은 위원장과 만난다면 핵군축 문제를 논의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We'll see what happens, but certainly he's a nuclear power. 트럼프 대통령이 거듭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부르는 것도 김정은 위원장을 향한 러브콜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직접 대화하자는 미국에 북한이 어떤 답을 내놓을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낯선 이국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지 50여 년.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힘차게 걸어오신 어르신들.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MJ보험은 한인 커뮤니티를 이끌어오신 어르신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말이 통하는 종합보험 MJ보험. 보장받은 혜택이 사용하기 어려워서 답답하신가요? 아스티바이스는 OTC 제품과 허브 보충제 등 다양한 항목에 사용할 수 있는 $720 플렉스 혜택 카드를 즉시 제공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국회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특검법은 위헌적이라고 깎아내리며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무시하고 있는 최 부총리를 향해 야당은 부글부글 끓는 분위기입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국회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위헌적인 법안이란 이유를 들었습니다. 헌법소의 막중한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제2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합니다. 수사 대상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모든 선거 과정으로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대통령이 임명 안 해도 특검이 자동 임명돼 권력 분립 원칙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정략적 특검을 거부한 건 당연하다고 환영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폭발 직전 임계점에 다다른 분위기입니다. 헌법 수호를 명분으로 내세운 최 부총리가 정작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무시한 채 2주 넘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헌, 위법한 행위를 일삼은 죄, 내란 수세를 계속 방해한 죄, 국회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한 죄값을 반드시 치르게 될 것입니다. 당장 최 부총리를 탄핵 소추하자는 요구도 나오지만 지도부는 지금은 헌법재판소의 시간이라며 한 번만 더 참자는 분위기입니다. 당장 윤 대통령 파면이 마무리되도록 당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헌재가 국회의 탄핵 소추 권한을 충분히 인정하면서도 연거푸 탄핵을 기각 결정한 점도 부담입니다. 다만 민주당은 언제가 됐건 모든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마무리된 뒤 최 부총리가 대통령 대신 행사했던 권한의 후폭풍이 몰아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한국에서 맥도날드를 포함한 10곳 넘는 식품업체가 올해 들어 잇따라 가격을 올렸습니다. 정부의 국정 공백을 틈타 너도 나도 가격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혜인 기자입니다. 한국 맥도날드가 오는 20일부터 20개 제품의 가격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불고기와 치즈버거가 200원씩 인상되고 버거 세트 메뉴 7종류 가격이 200원에서 300원씩 오를 예정입니다. 평균 인상률은 2.3%입니다. 가격이 착해서 먹는다는 이미지가 있는데 200~300원이 크지 않아 보이지만 막상 가격이 오르면 학생들 입장에선 부담되니까. 앞서 지난해 5월에도 가격을 올렸는데 1년도 안 돼 또다시 가격을 인상한 겁니다. 야금야금 오르면 결과적으로 몇 달 후에 보면 소비가 좀 크거든요. 맥도날드는 환율과 원자재 비용 상승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식품업계 가격 인상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지난달 파리바게뜨와 던킨도넛에 이어 뚜레쥬르도 이달 들어 빵과 케이크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롯데도 지난달 빼빼로 등 과자와 아이스크림 26종의 가격을 올렸고 농심은 다음 주부터 라면과 과자 등 17종의 가격을 올립니다. 스타벅스와 할리스 등 주요 커피 업체들도 인상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탄핵 정국으로 정부의 가격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인상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정부에서 시그널을 줘야 되잖아요. 기업들한테 이렇게 어려운 시기일수록 물가를 올리기보다는 국민들을 위해서 좀 자제해달라. 물가가 이렇게 오르는데도 관리를 못하고 있잖아요. 올해 가격을 올린 식품 기업만 10곳이 넘으면서
지난달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은 13달 만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MBC 뉴스 정희입니다. 현대제철 포항 공장에서 20대 청년이 쇳물 찌꺼기가 담긴 용기에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사망한 청년은 입사 1년 6개월 된 계약직 인턴 직원이었습니다. 박성아 기자입니다. 경북 포항시 남구 제철동 현대제철 포항 1공장에서 20대 계약직 직원이 쇳물 찌꺼기를 받는 용기인 포트 안으로 추락했습니다. 이 직원은 찌꺼기 제거 작업을 돕던 중 균형을 잃고 15m 높이 작업대에서 떨어졌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현대제철 포항 공장은 전기로 고철을 녹여 쇳물을 생산하고 있는데 쇳물을 따른 후 남은 찌꺼기를 담아놓은 용기 위에서 작업을 하다가 빠진 겁니다. 직원이 떨어진 용기 안은 100도씨 이상의 고온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워낙 뜨거운 용기라서 거기에 빠지면은 몸이 탈 수 있는 그 정도의 온도가 되겠죠. 사고를 당한 직원은 1996년생 29살로 입사한 지 1년 6개월 된 계약직 인턴 직원이었습니다. 원래 포항 2공장에서 일하다가 2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최근 1공장으로 근무지를 옮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숙련된 노동자들이 해야 될 철강업종의 업무를 계약직 형태로 임시직으로 들어와 있는 인턴들이 업무를 하면서 이 숙련된 업무에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는 게 가장 사고의 원인으로. 경찰은 인턴 직원이 해당 작업에 투입된 경위와 사고 발생 당시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현대제철 측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사고 경위 파악과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세금 보고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3주 동안 IRA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함께 플랜별로 나누어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IRA는 은퇴연금을 각자가 준비하게 하면서 정부에서는 이에 대해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Non-qualified plan, 즉 비공제 플랜은 세금 공제나 유예 혜택이 없으며 나중에 인출할 때 원금에는 세금이 없지만 이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반면에 qualified plan, 즉 공제 플랜은 세금 혜택이 있으며 가입 시 세금 공제나 세금 유예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쉽게 설명해서 생명보험이나 은행의 체킹 계좌에서 연금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라면 이것은 non-qualified plan이라고 보면 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Traditional IRA, Roth IRA, SEP IRA, Simple IRA, 401k, 403b 등은 모두 세금과 관련 있는 Qualified Plan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50세 이상의 부부가 연간 소득 10만 달러를 올리고 조인트로 세금 보고를 한다면 연방세와 주세를 포함하여 약 13,696달러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금 보고 전에 IRA에 부부 각각 8,000달러씩 최대 한도 금액인 16,000달러를 저축한다면 세금을 1,140달러로 줄일 수 있어 3,556달러의 세금을 절감하실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 금액은 연금 상품에 투자되어 복리로 불어나며 나중에 은퇴 자금으로 쓸 수 있는 두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복리 계산을 해보면 절감 금액은 20년 후에 15만 달러 정도 됩니다. 이제 트래디셔널 IRA와 노스 IRA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트래디셔널 IRA는 가입 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지금 당장의 세금을 줄이는 데 유리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인출할 때 원금과 이자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즉 세금은 유예되는 방식입니다. 반면 노스 IRA는 가입 시 세금 공제는 없지만 은퇴 후 인출할 때 원금과 이자 모두 세금이 면제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더 많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이죠. 많은 사람들이 로스 IRA를 선호하는 이유는 은퇴 후 세금 면제 혜택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자영업자라면 SEP IRA나 심플 IRA 같은 플랜을 통해 큰 금액을 불입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4년 기준 SEP IRA 불입 한도는 최대 6만 9천 달러이고 심플 IRA는 50세 미만은 16,000달러, 50세 이상은 19,500달러입니다. 특히 2022년도에 미국 의회를 통해 발의한 Secure Act 2.0에 의해 중소기업을 위한 세금 혜택 지원을 강화하였는데 중소기업들이 401k, SEP IRA, 심플 IRA 같은 은퇴 플랜을 시작할 때 부담을 덜 수 있도록 5,000달러까지 스타트업 텍스 크레딧을 제공하고 고용주가 직원에게 매칭하여 불입하는 금액에 대해 직원 1인당 최대 1,000달러까지 크레딧을 제공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하므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3월 14일 금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